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가 먹은 것이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 같은 분들, 저는 김성훈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중 50년 가까이를 대학병원과 시골의 작은 진료실에서 보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분들이 아마 3만 명은 좋게 될 겁니다.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생명과 마주하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고 따르는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흔한 뿌리 채소들이 특히 60세를 넘어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을 단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병원의 이익을 위해 차마 말해주지 못했던 혹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생명과 직결된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오신 이순자 78세 여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오신 여사님은 그 누구보다 건강염려증이 심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철저히 식단을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부터 불안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요새 아침마다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요. 특히 저녁에 따끈한 군고구마 하나를 먹고 나면은 꼭 새벽에 손가락이 저리고 심장이 마치 드럼을 치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큰 병에 걸린 걸까요? 저는 70대 후반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복에 피를 맑게 해준다는 당근과 비트 주스를 마셨고 저녁 간식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군고구마를 즐겨 드셨습니다. 뿌리 채소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보약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젊은 시절 50대의 콩팥에게는 틀림없이 보약이었습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쉼없이 일해온 노년의 콩팥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료에 집중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저 같은 늙은 의사는 때로는 돈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만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필터의 마모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일본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병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노화만으로도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년간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점점 낡고 구멍이 좁아져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것, 이 사실은 콩팥 필터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뿌리 채소의 풍부한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칼륨 자체는 젊고 건강한 콩팥에게는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생명줄 같은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70% 이상 손실된 노년층에게 칼륨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는 독으로 변합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중 칼륨 수치는 6.4mmol L로 정상 범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언제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고구마와 주스라는 선한 의도로 매일 자신의 콩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낡은 콩팥의 처리 능력을 넘어버려 마치 댐에 금이 간 상태에서 한 번의 강한 압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듯이 그녀의 심장 리듬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환자들의 고통을 보듬어 왔지만 이런 오해로 인한 위험 앞에서 항상 가슴 아픕니다. 70대의 박영수 75세. 어르신은 쇠를 다루던 강인한 목수였지만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 결국 뿌리채소 속 성분으로 인한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침대 위에서 몸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눈빛은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는 무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바로 위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 노력해도 여전히 기운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일의 식탁에 숨겨진 7가지 위험한 뿌리채소의 비밀을 하나씩 해보할 것입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줄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이순자 여사님과 같은 수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의 서막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흔한 고구마와 주스가 60세 이후에 독이 되는지 그 본질적인 과학적 이유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인체는 결코 기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온 숭고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70대 후반에 이순자 여사님의 눈빛에는 배신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채소만 먹었고 고기 같은 건 일부러 멀리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의 몸이 저를 배신하나요? 저는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결코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머니의 콩팥이 보내는 언어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 침묵하는 일꾼입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콩팥은 기능이 90%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수십 년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물이 서서히 부식되어 온 댐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간 관찰하고 또한 한국신장학회와 연계된 국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모두는 신장 기능 저하라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에 들어섭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연적인 노화 과정만으로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GFR은 매년 평균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30대의 콩팥이 100%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80대의 콩팥은 50%에서 70% 정도의 능력만으로 하루에 180리터에 달하는 피를 걸러내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터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60년 이상 매일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걸러낸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물도 시원하게 잘 흐르고 노폐물도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구멍은 좁아지고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 막혀 있으며 처리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감, 다리의 부종,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 등은 바로 이 필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받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뿌리 채소에 칼륨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식물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영양분과 미네랄을 땅속의 뿌리 부분에 응축시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자라는 잎채소보다 칼륨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영양이지만 낡은 필터를 가진 사람에게는 농축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영수 75세 어르신은 평생 강직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70대에도 현장에서 톱질을 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실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토란이나 감자 같은 칼륨과 인 포스포러스의 높은 뿌리 채소를 통째로 삶아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콩팥은 이미 칼륨 배출 능력도 떨어져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인 수산염, 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이라는 돌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뼈처럼 단단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으니까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뿌리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생화학적 반응은 냉정합니다. 젊은 콩팥은 고구마 한 조각에서 나오는 여분의 칼륨을 10분 만에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하지만 낡은 콩팥은 그 칼륨을 처리하는데 수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 약 5몰 L 이상을 넘어서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신호의 균형을 칼륨이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며 부정맥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순자 여사님이 느꼈던 심장이 드럼을 치는 듯한 느낌의 정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증상이라고 치부했던 작은 신호들 뒤에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칼륨 독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콩팥이 보내는 이 침묵의 언어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저의 50년 경험은 말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저렴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 소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이순자 여사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건강 습관의 함정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 환자들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굳건한 믿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님 78세 부산의 사례는 바로 이 충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여사님은 부산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생활하며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녀는 7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고 각종 건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피를 맑게 하는 식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호소했던 증상은 심각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식 위주로만 먹어요. 특히 땅속에서 자란 뿌리 채소는 몸에 독소를 빼준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습관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또 하나의 건강신화가 빚어낸 비극이구나. 그녀가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메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공복, 당근과 비트 사과를 섞은 고농축 주스 한 잔, 피를 맑게 해준다는 믿음. 저녁 간식,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한 개, 변비 예방과 포만감, 그리고 점심 간장에 조린 연근 조림, 철분. 이 메뉴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장수 식단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칼륨 폭탄의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 6.3몰.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심장의 수축이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는 약 7몰 L부터 시작됩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심장마비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고구마와 주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은 칼륨이 너무 풍부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콩팥이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느라 이제는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 칼륨을 1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콩팥은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좋다고 믿고 먹은 것이 저를 죽일 뻔했다니요. 저는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이 나이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제 노력이 저를 배신한 건가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오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피를 맑게 한다는 행위, 고농축, 칼륨 섭취가 사실은 낡은 콩팥 필터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사례는 단순히 칼륨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의 태도와 노년의 고독에서 비롯된 건강에 대한 집착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강박이 그녀를 좋은 것만 찾아 먹게 만들었고 결국 그 과도한 섭취가 몸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정호철 82세 대구 선생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은퇴하신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지적인 분이었고 스스로 공부하여 오래 끓인 뿌리채소차가 건강에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엉을 끓인 차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끓이는 과정에서 칼륨과 질소 노폐물을 물에 고스란히 우려냅니다. 정 선생님은 어느 날 새벽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고혈압 위기를 맞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그의 콩팥은 우엉차를 통해 과도하게 유입된 칼륨과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지식이 몸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몸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에게 3단계 조리원칙과 함께 지금 당장 뿌리채소 주스를 중단하고 섭취량을 주먹 크기로 제한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불안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따뜻한 안내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녀와 정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7가지 뿌리 채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순자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느꼈던 충격과 슬픔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노년층의 식탁에 깔려있는 거대한 함정을 대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함정의 정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저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과 유럽의 영양학 연구들을 참조하여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7가지 뿌리 채소를 엄선했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이 곁들여지는 순간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탑3 톱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 채소들은 모두 칼륨이 풍부하다는 식물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땅속에 뿌리는 식물의 모든 생명력을 응축하는 저장고입니다. 따라서 칼륨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콩팥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50%밖에 남지 않은 분들에게 이 농축된 칼륨은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심장 박동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함정,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이순자 여사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간식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항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고구마의 칼륨 함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간 크기, 군고구마 한 개에는 평균적으로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칼륨이 물에 일부 용출되지만 굽게 되면 수분만 날아가고 칼륨은 섬유질과 함께 그대로 농축됩니다. 마치 액체의 수분을 증발시켜 미네랄만 남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 저녁 식사 후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군고구마를 드시는 습관은 잠자는 동안 콩팥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새벽에 심장이 무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 껍질째, 삶은 통감자, 감자 역시 칼륨의 왕입니다. 하지만 감자의 위험성은 칼륨에만 있지 않습니다. 감자는 함량도 높습니다. 저는 최미경 70세 광주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인의 위험성을 절감했습니다.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감자를 통째로 껍질째 쪄서 드셨는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이는 혈관에 침착되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뼈 속에 칼슘을 빼앗아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특히 껍질 근처에 칼륨과 인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통째로 삶는 방식은 이 두 독성 물질을 거의 100% 보존하여 낡은 콩팥 필터에게 이중의 폭탄을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젊은 콩팥이라면 너끈히 걸러주지만 60대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세 번째 함정 공복에 마시는 고농축 뿌리 채소 주스 당근. 저는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에서 보았듯이 이 주스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의 상징인지를 잘 압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는 믿음은 숭고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주스는 채소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수많은 미네랄 성분만 극도로 농축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흡수가 빠른 주스 형태로 마시게 되면 콩팥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칼륨이 혈액 속으로 폭발적으로 몰려듭니다. 이는 마치 노화된 전기 회로에 갑자기 초강력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서 심장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뿌리채소 주스는 독성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꼽는 이유는 이들이 가장 건강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반복하여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콩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7가지 함정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제가 곧 제시할 칼륨을 50%까지 줄이는 3단계 원칙을 통해 콩팥 건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머지 4가지 뿌리채소와 함께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조리 실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을 통해 가장 흔하고 위험한 뿌리채소 탑3, 탑3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4가지 뿌리채소와 함께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인의 정이 담긴 조리 습관, 이 어떻게 콩팥에게 치명적인 배신 행위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매일 이 실수를 반복하며 성실한 콩팥 직원을 과부하로 몰아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번째 함정은 끓는 물에 통째로 삶는 토란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토란은 특유의 미끈거리는 식감과 고소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토란에는 콩팥을 위협하는 2가지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높은 칼륨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수산염 옥살라드입니다. 저는 박영수 75세 어르신처럼 강인한 분이 극심한 고통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산염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단단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젊은 콩팥은 이 수산염을 그럭저럭 배출해내지만 기능이 약해진 콩팥에게는 이것이 마치 콩팥 내부에 돌덩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은 콩팥 결석으로 인해 마치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토란을 먹을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조리 실수는 바로 토란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물에 토란의 좋은 성분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물 속에는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 성분과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수산염이 고스란히 농축된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들이킨 국 한 그릇이 사실은 콩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칼륨, 수산염, 독성, 농축액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토란 삶은 물은 주저없이 하수구에 버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5번째 함정은 간장에 짜게 졸여 먹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모양 덕분에 한국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밑반찬의 왕입니다. 철분과 타닌 성분이 많아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근은 칼륨과 함량이 모두 높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제가 만났던 최미경 70세 광주 여사님은 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여사님은 짜고 단 밑반찬이 밥도둑이라고 즐겨 드셨는데 특히 간장에 졸인 연근조림을 좋아하셨습니다. 연근조림이 콩팥에 독이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째, 높은 칼륨과 인 함량. 둘째, 간장 속에 나트륨 소금입니다.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짜게 졸인 연근을 먹으면 콩팥은 과도하게 유입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칼륨을 배출할 능력과 여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나트륨 과잉은 칼륨 배출 방해를 초래하고 혈액 속에 남은 칼륨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을 높입니다. 최 여사님이 겪었던 피로와 부종은 바로 이 나트륨 칼륨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근은 건강하지만 짜게 졸여 먹는 조리 방식, 이 콩팥을 배신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6번째 함정은 건강차로 끓여 마시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과 해독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정호철 82세 대구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우엉차를 물처럼 수시로 마십니다. 우엉을 차로 끓여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엉을 끓이는 과정에서 우엉 속에 있던 높은 칼륨 성분이 물에 완벽하게 고농축된 상태로 우러나옵니다. 정 선생님은 하루 종일 이 칼륨 농축액을 마시며 콩팥에 쉴 틈을 주지 않고 칼륨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엉의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우엉차를 마시는 습관은 콩팥의 칼륨, 과부하와 질소, 노폐물, 처리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는 그야말로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의 고혈압 위기는 바로 이 우엉차가 장기간 쌓아 올린 콩팥의 과부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번째 함정은 껍질째 갈아 마시는 마약입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 모신 성분은 위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껍질째 갈아 주스로 마십니다. 마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뿌리 채소이며 껍질 근처에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갈아 마시면 농축된 칼륨을 한 번에 흡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뮤신 성분입니다. 뮤신이 단백질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자체가 여과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칼륨과 단백질 성분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내어 낡은 콩팥 필터에 삼중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에 좋다는 믿음이 콩팥에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뿌리 채소는 모두 훌륭한 생명체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조리 방식, 이 콩팥의 노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을 멈추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적의 조리 원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식단 일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고구마, 감자, 연근, 이 소중한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입맛을 잃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곧 삶의 활력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에서 보았듯이 이 즐거움이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며 서양의학의 신장내과 원칙과 한국 전통조리법을 융합하여 노화된 콩팥을 위한 칼륨 저감화 3단계 원칙을 개발했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뿌리 채소의 칼륨 함량을 30%에서 50%까지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여주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조리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아주 얇게 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 근처에 영양이 많다고 믿고 껍질을 얇게 벗기거나 심지어 껍질째 드십니다. 이 믿음은 젊은 콩팥에게는 맞지만 노화된 콩팥에게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뿌리채소의 영양과 함께 칼륨도 가장 농축된 부분이 바로 껍질 근처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아낌없이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칼륨을 줄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 다음은 껍질을 벗긴 뿌리채소를 2에서 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얇게 썰어야 할까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입니다. 덩어리가 크면 물과 닿는 표면적이 작아 칼륨이 밖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얇게 썰면 물과 닿는 표면적이 극적으로 넓어지고 뿌리 채소 내부에 칼륨이 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많은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륨이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썰지 않고 통째로 삶으며 결국 그 칼륨을 콩팥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담가두기입니다. 단순히 한 번 씻고 조리하는 것은 칼륨 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칼륨이 완전히 용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칼륨이 채소 조직 밖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에게 저는 이 단계의 중요성을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담가두는 동안 물을 2-3번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약간 탁해지는 것을 보셨죠? 그 탁한 물이 바로 어머니의 콩팥을 힘들게 했던 칼륨과 노폐물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담가두는 시간은 최소 30분이라도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안전한 식사와 응급실 방문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은 주저없이 버리기입니다. 이 단계는 한국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 가장 많이 빼먹는 과정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 삶은 물의 영양이 많다고 생각하여 국물이나 찌개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잔여 칼륨이 이 마지막 끓이는 과정을 통해 모두 물속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할 국물이 아니라 콩팥이 배출해야 할 독성 성분이 모여있는 폐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데친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간 데친 뒤 그 물을 완전히 버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칼륨 제거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 세 단계 원칙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혈중 칼륨 수치를 안정시킨 과학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순자 여사님과 같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조리법을 지킨 후 불과 몇 주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콩팥을 위한 작은 배려와 지혜만 있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칼륨을 50%까지 줄이는 기적의 3단계 조리법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조리법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필수 이행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하며 콩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필수 원칙, 2회 섭취량 원칙. 내 주먹 크기만큼만 먹깁니다.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콩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콩팥은 쉼없이 일하는 성실한 일꾼이지 몰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절제와 균형에 대한 아시아적 지혜가 담긴 원칙입니다. 뿌리 채소의 종류, 고구마, 감자 등과 상관없이 한 끼 식사에 섭취하는 뿌리 채소의 총량을 여러분 자신의 주먹 크기만큼만 제한하십시오. 이 크기는 여러분의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칼륨 역치 드레스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엔 안 먹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일정한 부담을 나누어 받는 것을 가장 편안하게 여깁니다. 정호처 82세 선생님이 우엉차를 끊고 이 원칙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의 혈압은 훨씬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편안해지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몸이 요구하는 적당한 양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2번째 필수 원칙, 콩팥의 가장 좋은 2 친구 양파와 무입니다. 저는 모든 뿌리 채소를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 2가지 안전한 해독 채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양파입니다. 양파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과 같습니다. 양파는 뿌리 채소이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케르세틴은 신장내과 의사인 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케르세틴은 콩팥 내부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신장 건강 유지에 있어 거의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최미경 여사님처럼 짜지 않게 초절임을 만들어 밑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2번째 친구입니다. 무 역시 땅속에서 자라지만
위험한 뿌리 채소들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수분이 80% 이상으로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콩팥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 디아스타제 등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콩팥이 매일 처리해야 되는 질소 노폐물의 생성량을 줄여줍니다. 질소 노폐물은 단백질 대사의 산물로 콩팥이 가장 고되게 걸러내야 하는 성분입니다. 무는 이 노폐물 생성을 미리 줄여주어 콩팥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무는 국으로 끓이거나 얇게 썰어 반찬으로 무쳐 먹어도 좋지만 최 여사님의 경우처럼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만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에게 3단계 조리법과 함께 이 양파와 무를 매일 식탁에 올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2가지 안전한 채소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실제로 효과를 보여준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추천하는 콩팥 보호식입니다. 이제 곧 이순자 여사님이 불과 3주 만에 겪었던 그 놀라운 회복 과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좌절과 고통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되찾는 순간을 볼 때만큼 가슴 벅찬 감동은 없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78세 부산의 회복은 제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칼륨 수치 6점, 사멘몰렐 라는 심장마비의 문턱에서 오직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또 얼마나 쉽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제가 내린 처방, 즉 뿌리채소 주스를 완전히 끊고 군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3단계 조리 원칙과 주먹 크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뿌리채소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2시간 담근 뒤 물을 버리고 살짝 데쳐서 드셨습니다. 또한 제가 권유한 대로 매일 식탁에 양파와 무를 올려 콩팥에 휴식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3주 후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았던 불안과 초조함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그녀는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네요. 약 하나를 먹지 않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다르게 먹었을 뿐인데 아침마다 손발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 막히던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새벽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무서운 경험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꾀병을 부렸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꾀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몸이 그동안 보냈던 진짜 신호였고 이제 어머니의 콩팥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콩팥의 언어를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시작했더니 콩팥이 즉시 반응하여 어머니의 심장을 안정시켜 준 것입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피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중 칼륨 수치는 4.8mm몰
L로 떨어져 완전히 안전하고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일어난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얻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간 고가의 약물로 치료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처럼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저 역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만이 건강이라고 착각했어요. 뿌리채소 주스를 마시는 그 시간이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건강 습관이었는데 그게 저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다니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고 제 콩팥을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아서 우리가 작은 배려를 베풀면 곧바로 심장과 온몸을 안정시키는 보답을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회복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회복은 저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들에게도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쌓은 지식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노년의 몸과 소통하는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흔들리면 심장이 불안해지고 온몸의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죄책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자 여사님처럼 좋은 것을 먹고 몸을 돌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병을 얻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정보의 격차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 보약이었던 것이 나이가 들어 독이 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 소통의 철학을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극단적인 건강 집착을 버리고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오직 뿌리채소 주스만이 피를 맑게 한다는 극단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대로 양파와 무라는 안전한 대안을 찾고 좋아하는 뿌리채소는 3단계의 원칙을 통해 칼륨을 희석시켰습니다. 즉 위험 요소를 극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조리법을 통한 용출 리칭이 신장 환자의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시한 조리법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몸의 작은 내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70%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는 피곤함,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겪었던 갑작스러운 신장결석 통증도 사실은 수십 년간 쌓여온 수산염 과부하의 마지막 폭발이었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토란 삶은 물을 버리고 짠 연근 조림을 피했더라면 그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작은 불쾌감은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언어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심장 두근거림은
나 칼륨 너무 많아.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셋째, 예방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늙은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상된 콩팥은 다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노화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배운 3단계 조리 원칙과 주먹 크기 원칙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순자 여사님의 간절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환자들처럼 이 지혜를 받아들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 채소를 포기하지 않고 조리법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지켜주고 활력 있는 노년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제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명의 진실을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자 여사님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 아무리 낡은 콩팥이라도 우리의 작은 배려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응답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한 뿌리 채소 속의 칼륨이 어떻게 심장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토란 삶은 물이나 우응차가 어떻게 독성 농축액이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콩팥을 향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올바른 지혜로 전환하십시오. 콩팥은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둘째, 당장 오늘부터 3단계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검증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예방의학입니다. 뿌리 채소를 얇게 썰고 물에 담가 칼륨을 희석시키고 데친물은 반드시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섭취량은 내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약속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수천만 원짜리 신장 투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을 심장마비의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건강 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순자 여사님처럼 홀로 고독하게 잘못된 건강 습관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따뜻하고 명확한 지혜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생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약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순자 여사님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으로 가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이 칼륨 저감화 3단계 원칙을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생명 정보가 필요한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년층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한국의 짠 음식과 김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